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이제 곧 수능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능 당일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막는 데 대비해야 한다는데요. 전날 잠을 푹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늦지 않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부터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수능 당일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치르려면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시험장 입실이 끝나는 8시 10분, 뇌파가 완전히 잠에서 깨는 각성 상태가 되려면 기상 후 2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쯤 맑은 정신이 들려면 전날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숙면 방해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데 점심 이후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 섭취를 피하고 잠들기 전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평소에 자는 습관에 맞춰서 잠자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일찍 자거나 또는 잠자는 시간을 놓쳐서 늦게 자게 되면 수면 각성 리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은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불안하면 강박이 나타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불안이 심한 경우 의사와 상담해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선택해 미리 복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전에 지나친 긴장과 불안감으로 시험을 망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이 긴장감의 원인은 교감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안정시키는 베타 차단제가 도움이 되는데 아직 시험이 좀 며칠 남았으니까 미리 수일 전에 테스트 삼아서 복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방해되는 돌발 상황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민해진 탓에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음식은 평소처럼 먹고 목도리 등으로 체온 보호에 힘써 재채기나 콧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그간 사드 갈등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면서 관광 수입은 적잖이 타격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사드 합의로 갈등이 봉합되면서 유커들이 하나둘씩 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명동거리의 주말 낮 모습입니다. 여느 때 주말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로 화장품 가게들 앞에 모여 있고 캐리어를 끌고 무리지어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식당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보단 중국인 관광객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인하여 특히 관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드 갈등이 해소되면서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호전되리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광업계는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여파로 수익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까지 문화 콘텐츠 수출로 벌어들인 한류 흑자는 40% 감소했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여행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관광공사의 단체 방한 제한이 들어오는 등 한국에 대한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에 유커의 단체 방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맺은 사드 합의를 반등의 계기로 삼아 여행 수입 증대 등 우리 관광업계가 호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도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OECD가 최근 내놓은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의 66에서 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0.2%에 달합니다. 이는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에 해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수치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국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165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66에서 75세 노인의 42.7%, 76세 이상 노인의 60%가 월 수입 82만 원 이하로 생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인 10.6%의 4배에 달합니다. OECD는 한국은 과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 때문에 국가연금제도가 뒤늦게 출범해 1950년대 이후 출생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2050년까지 매년 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로도 지목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전태일열사 47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광장에서 3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노조 결성 권리 보장과 노동법 개정,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실현 등을 요구했습니다. 고공농성도 곳곳에서 벌어져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밤부터 여의도 한 광고탑에 올라가 노동 기본권 쟁취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 중입니다.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75m 높이의 굴뚝에서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노동자들이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4만 3천 원으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56만 5천 원보다 127만 8천 원 높았습니다. 양측 임금 격차가 2004년 8월 61만 9천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년 사이에 2배 이상 벌어진 겁니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보수가 가장 적은 시간제 근로자는 올해 8월 기준 월평균 임금이 80만 원으로 정규직과 204만 3천 원까지 임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창업한 지 2년이 채 안 돼 문을 닫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영업 지속기간은 평균 31개월로 55%가 2년도 전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이상에서 4년 미만 지속하는 경우는 23%, 4년 이상은 22%로 집계됐습니다. 청년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26만 7천 원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60만 원 덜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모두 유통갑질을 막기 위해서 법 집행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현재 대기업 유통업체나 본사의 가맹점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공정위뿐입니다. 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공정위에 고발이 있어야만 각종 불공정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질적 갑질에 대한 민원 등 관련 사건은 연간 4천 건 수준, 공정위가 독점하기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법집행 체계 개선 TF를 운영해 논의한 끝에 전속고발제 개편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맹, 유통, 대리 요 세 개의 영역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에 거의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은 전속고발제를 즉시 폐지하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과징금 체계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법안 논의 시 각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장기자랑에서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당했다는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증언에 이어 직장 내 갑질 제보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 고발 창구에는 열흘간 600건 가까운 피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유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탱크탑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춥니다. 성심병원 간호사들로 매년 재단이 여는 체육 행사에 동원돼 장기자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근무가 끝난 뒤 저녁까지 연습을 했는데
관리자가 직접 선정적인 표정이나 동작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상담단체 직장갑질 129는 이 사안을 포함해 열흘간 600건에 가까운 노무 관련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을 떼었다는 제보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연차 휴가나 출산 휴가를 쓸 수 없다는 상담도 많았습니다. 한 디자인 회사 직원은 새벽 근무에 철야까지 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대학병원 간호사는 만삭이 되도록 야간 근무를 섰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말에 욕설을 하는가 하면 상사 가족의 김장에 동원됐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직장갑질 129는 접수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공익적인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내년 산업 경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내수는 경기 회복 체감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산업경기 8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기 회복세로 수출 시장 수요가 늘면서 수출 의존도 60%가 넘는 제조업은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비스업, 건설업 등 내수 산업은 수출의 낙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국내 투자의 30% 선인 해외 투자 비중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2022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재작년에 2배 이상으로 늘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정부의 건보 보장률 목표와 비급여 의료비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22년 총 진료비에서 건보급여, 비급여 항목을 뺀 본인 부담금은 2015년 13조 9천억 원의 2.3배인 3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13조 5천억 원이던 비급여 진료비가 4조 8천억 원으로 급감하는 대신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비중도 재작년 20%에서 2022년 26.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매년 한국무역협회 산하의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통계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세계 각국의 경제와 무역, 사회 지표 등을 비교한 순위보고서인데요. 지난 6일 올해도 어김없이 2017 세계 속의 대한민국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에서는 2017년의 시점에서 조사한 이 세계 속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어떤 지표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정보통신지수인 ICT 발전지수를 보고자 합니다. 2016년에 조사한 결과로 175개국 국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인데요. 한국은 발전지수 8.84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아이슬란드가 차지했고요. 3위는 덴마크, 4위는 스위스, 5위는 영국으로 이후 순위를 이었습니다. 네, 2위부터 5위까지도 보면 모두 ICT 강국이잖아요. 특히 아이슬란드는 유럽 중에서도 인터넷 사용률이 98.2%일 정도로 정보통신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세계적인 국가와 견주어도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네, 그렇죠. 특히 한국은 3년째 ICT 발전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도 역시 노르웨이와 스웨덴, 홍콩 등을 제치고 63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ICT와 인터넷 속도를 볼 때 5위 안에 든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뿐인데 오히려 스위스는 순위가 더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를 했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스위스 역시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에서도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오른 지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193개국을 조사한 전자정부 지수입니다. 이 전자정부란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뜻하는데요. 정부 내에서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국민들은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열린 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영국이 1위를, 호주가 2위를,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 물론 3위 역시 높은 순위지만 우리나라 역시 꽤 전자정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국은 더 발전된 나라인가 봐요. 네, 영국의 경우에는요, 2000년대부터 ICT를 기반으로 한 정부 혁신을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올해 초에는 디지털 기반 정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정부 전 영역에 걸쳐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52%가 중소기업 제품으로 전자정부 도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공공 데이터 개방 프로젝트인 정부 3.0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했을 정도로 한국의 전자정부 기술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술의 발전이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는 사실이 정말 뿌듯한데요. 하지만 이 부끄러운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석지연 아나운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몇 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그래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으니까 10위 안에는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20위라도?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중에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OECD 국가 중 불과 31위에 그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성 이사회 임원 비율은 2.4%로 조사 대상인 46개국 중에 최하위에 가까운 45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낮은데요. 예전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육아휴직, 워킹맘 권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인가 봐요. 네, 심지어 이 같은 수치는 5년 전보다 퇴화된 수준인데요. 5년 전에는 여성이사회 임원 비율의 순위가 40이었으니까 5계단이 떨어진 겁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의 여성이사회 임원 비율이 1.9%였으니까요. 당시보다 수치는 증가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이사회 임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참고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또 여성이사회 임원 비율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였습니다. 네, 상위권에 오른 나라를 보니까 주요 북유럽 국가들이 많네요. 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권의 신장 또 복지와도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고급 인력과 관련한 국제 지표도 악화됐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고급 두뇌 유출 지수와 해외 고급 숙련 인력 유인 지수에서 각각 54위와 48위를 기록해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고급 두뇌 유출 지수는 49위에서 54위로 5단계, 또 해외 고급 숙련 인력 유인 지수는 29위에서 48위로 19단계 하락한 건데요. 고급 두뇌 유출 지수는 순위가 높을수록 고급 두뇌 유출로 인한 경쟁력 손실이 적은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고급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급 인력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국가인 노르웨이는 8.36점, 스위스는 7.61점이었던 것에 비해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훨씬 뒤처지는 3.57점을 기록해서 54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급 인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인데 국내는 물론 해외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향후에 큰 타격으로 작용을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삶의 질 지표에서도 역시 10점 만점의 절반 수준인 4.95점을 받으면서 63개국 중에서 50위를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강국이기는 하지만 여성과 고급 인력,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은 나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세계 각국과 비교해보니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되 부족한 점은 꾸준한 정책 개선과 노력을 통해서 보다 일하기 좋은, 또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